안녕하세요. 어른의 의무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른의 세 가지 의무 중 첫 번째, 불평하지 않는다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첫 인사로 좋은 아침, 오늘도 예쁘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좋은 아침, 살이 더 찐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둘의 인간관계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그 결과 인생도 달라지겠죠. 경솔하게 생각을 전부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어떤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말, 흥미로운 정보, 사고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를 선사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미 멋진 선물입니다. 제가 만난 유명인들 중에도 일상 속에 선물을 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화배우 아이카와 쇼는 첫마디로 당신 만화 재미있더군 이라고 말해주었고,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은 딱딱하게 굳어서 긴장하고 있던 제게 만화가라면 나를 그려주지 않겠소? 라고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 더 좋습니다. 프로야구팀 한신 타이거즈 팬에게는 어제 한신이 이겼네요 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면 한신에 대해 잘 몰라도 한신은 원래 어때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분 나빠질 말이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의미 없는 설교 등은 관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살이 더 찐 것 같네 라는 말을 여성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은 대개 무시당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아웃입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웃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말 자체가 폭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은 가벼운 농담으로 생각했거나 또는 일부러 눈에 띄는 말을 해서 주목받고 싶다는 초등학생 같은 마음에서 했더라도 어른에게는 그런 유치한 언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때문에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매사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입꼬리를 팔자로 근엄하게 내리고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연장자가 결론도 발견도 없이 내뱉는 무의미한 불평은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흘러넘친 배설물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의 학창시절 선배 가운데 남에 대한 험담과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만화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화는 그리지도 않으면서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 원고를 보여주고 만화가 밑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노력하는 저에게 너는 괜찮겠지만 나 같은 건 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배를 만나는 시간은 지루하기만 하고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의 낭비였습니다. 저는 그저 감정의 폭발을 막기 위한 선배의 분풀이에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불평을 들어주는 것도 후배가 할 일이다 라든가 불평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 비슷한 처지잖아 들어줘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후배를 붙잡아 놓고 인생을 불풀이에 억지로 동참시키는 선배에게도 후배였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였다면 자신 같은 선배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얻는 것도 없는 배설물 같은 이야기에 계속 빠져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의 분풀이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풀이는 적어도 동년배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준다면 가족이나 연인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거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후배에게는 결코 불평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모의 불평이 있습니다. 부모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에게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자라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기본 설정이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웠다고 말하는 부모와 오늘도 최악의 인간을만 만나서 질려버렸다고 말하는 부모, 어느 쪽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어느 쪽에 대해 말하는가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기준으로 집 밖에 어떤 사람이 있고 사회는 어떤 분위기인지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싫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럴 리가 없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부모의 불평이 아이의 눈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설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 기억하시는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이건 게임이란다라고 말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에게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며 아이가 살아남을수록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불평은 마음의 분풀이입니다. 그것은 유독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참지 못하고 어린 사람 앞에서 불평을 해버렸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만물이라도 이른바 셀프디스 등 가벼운 농담을 섞어 밝게 끝냅시다. 쌓였던 울분이 빠져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면 정말 죽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살아야겠지 라고 웃으며 털어내고 곧바로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이 어른다운 행동입니다. 덧붙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모두 들어준다면 울분도 조금은 완화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대안 없이 불평만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불평하는 사람에게 순진에 빠졌네 또는 아직 멀었군 등의 냉소적인 말을 하며 상대방의 고통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하는 하소연이라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언제나 내보다 내가 더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슬쩍 돌리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가 더 대단하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년의 오타쿠이거나 아니면 성경 경험이 없는 경영자인 경우죠. 서로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에서야 누가 나서든 별 문제 없지만 이런 사람이 나이 어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도망칠 수도 반항할 수도 없는 후배들이 이런 유형과 얽히면 비극이 일어나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을 망쳤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나를 칭찬해주면 좋겠다는 감정만 앞서서 모든 대화가 그것을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뒤에서는 바보 취급할지언정 앞에서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같은 맞장구를 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나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경험도 성과도 적은 젊은이들은 연장자의 별 볼 일 없는 자랑에도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연장자들은 당연히 경험이 풍부합니다. 면접 경험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의 자랑을 들어서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이런 식의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언젠가 서로를 원망하며 결별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며 아무 의미도 없는 인연을 겉으로만 이어갈 뿐이죠. 그러니 굳이 무용담을 자랑하고 싶다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듣더라도 내용이 확실히 재미있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자랑으로 드릴 것 같은 말을 할 때는 미안, 자랑 좀 할게 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변변치 않은 이야기지만 이 정도는 인간미로 그러려니 용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에 자랑이 들어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받아줄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속으로 그거 자랑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본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나의 자랑은 삼가고 상대방이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연장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야기라서 조금은 우리하고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저에게 나이 어린 후배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